뭘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질문하면 된다는 건가? 저는 천재예요. 아닌 것 같은데.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PA 벡터 더하기 EP 벡터, P 벡터 더하기 EPC인가요? 이거를 만족할 때 PAB 넓이를 구하라. 자, 그러면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3PA 벡터는요, 됐죠? 마이너스 2PB 벡터, 마이너스 2PC 벡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이항시킨 거야, 현재.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표시를 하고요. 됐나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게 질문인 거예요, 이 친구를. 그래서 이 BP 벡터로 좀 바꿔볼까요? CP 벡터, 됐죠? 이렇게 반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냥 할 걸 그랬나? 자, 그럼 PA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이야. PA 벡터는 더 쉽게 할까요? 최대한 뽑아볼까요? 그냥 이대로 요 밑에 줄 보지 말고, 지금 107번입니다. 페이지는 119쪽이고요. 이거거든요. 됐나요? 일단 이렇게 됐는데 이 녀석을 보니까 위아래 2를 나눠볼까? 2를 곱해볼까? 이거야. 위아래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보자는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BC의 중점까지의 어떤 P의 위치에서 간다는 거야. 맞아요? 이거 어떤 PM 벡터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PM 벡터의 3분의 4 지점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무슨 말이야? 3분의 4 MP 벡터가 PA 벡터 돼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지금 P가 한 이쯤에 있는 것 같은데 MP 벡터와 PA 벡터가 일단 같은 라인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그 비율이 3분의 4만큼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얘가 3이라면 얘는 4가 되었다. 그럼 여기가 P라고 가정한다면 이 점을 3과 4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1대 1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PAB 요 넓이를 물어봤어. 요 넓이. 됐나요? 그럼 먼저 반띵부터 하겠지 뭐. 중학교 이제 문제예요. 중학교 문제. 절반하면은 ABM 넓이 같은 경우는 일단 7이 돼. 기본적으로 7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3대 4로 1에 배분해 주는 거란 말이야. 마지막은. 그래서 삼각형 PAB 넓이 같은 경우는 7에다가 7분의 4 해서 넓이는 4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놨네요. 됐나요? 혹시 또 질문 있어요? 없으면 우리는 평면 벡터의 성분으로 넘어갑시다. 사실 지난 내용과 좀 별개의 내용을 좀 해요. 여기는 이제 좀 별개의 내용. 그래서 지난 내용까지는 알아서 복습해오세요. 안 외우신 분들은.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제는 조금 다른 내용을 하거든요. 자,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분 맞나요? 성분이라고 사실 구성이라는 거예요. 구성.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좌표로 가고 싶다는 거야. 좌표로 가고 싶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벡터로 표시해보고 싶은 거야. 벡터.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얘가 한 4,3이라고 얘기해볼까요? 4,3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방향으로 가는 벡터를
조금 표현해보고 싶어.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거야. 이제 왜? 위치 벡터가 지난 시간 뭐였어요? 이 내용 하나만 쓰는 건데요. 위치 벡터는 기준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기준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한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얘들을 어떻게 보고 싶냐면, 차라리 x축 한 칸 가는 친구랑 y축 한 칸 가는 친구를 좀 기준 잡아서 벡터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왜? 한 칸 한 칸 가면 1,1로 가는 거 아니야? 결국 1,1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 맞아요? 왜? 벡터 더하기 벡터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맞아요? 이런 원리로 이 평면 벡터를 얘기하고 보고 싶다.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가는 이 단위 벡터 드디어 쓰는 거야. 단위 벡터 뭐였어? 크기가 1인 친구. 크기가 1인 친구를 우린 단위 벡터 두 놈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것을 각각 E1 벡터, E2 벡터라고 잠깐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E1 벡터, E2 벡터로.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4,3까지 가려면 몇 개의 E1이 필요하냐면 4개의 E1 벡터가 필요하고, 맞아요? 4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3개의 E2 벡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맞나요? 요 A 벡터라는 친구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단위 벡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야. 단위 벡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단위 벡터 몇 개 모여서 만들어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야. 이 질문은.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이거야. 벡터의 크기는 뭐였어요? 라고 한다면 얘와 얘 사이의 선분의 길이. 맞나요? 그 선분의 길이가 뭐였어? 근데 얘는 피타고라스잖아. 맞아요? 그 피타고라스가 사실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루트 씌운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 거야? 4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해서 5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사실은. 맞아요? 그러면은 실수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A 벡터의 2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야. 맞나요? 우리 벡터는 2배, 실수배 할 때는 각자 분배 법칙으로 들어가서 8, E1 벡터, 6, E2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디까지가 더 멀리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야. 당연히 역벡터도 반대로 가겠다. 이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쌤 맨날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짜증나는데요? E1, E2 적기가 너무, 왜? 쌤들마다 E1을 다르게 잡을 수도 있잖아. 위쪽 방향 E1을 잡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A 벡터의 표시를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거야? A 벡터의 표시를 순서상. 뭐, 여기 나와 있는 순서상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혹시? 즉 이제 만약에 A 벡터가 1,3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는 이게 어떤 거라는 거야? 원점을 기준해서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3칸 간 벡터를 의미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위치 벡터를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치 벡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A 벡터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A 벡터가 나와 있고 B 벡터가 만약에 2,6이에요. 그럼 둘은 어떤 관계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원점을 기준해서 한 칸, 3칸 간 이 친구와 2칸, 6칸 간 이 친구는 어떤 관계예요? 둘은 평행관계. 평행관계라고 얘기하죠. 실수배 관계도 되고요. 맞죠? 실수배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평행하다. 맞아요? 평행의 조건이 뭐였어?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할 때는 우리는 A 벡터는 예를 들어 K, B 벡터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했고, 맞아요? 지금 K 자리에 뭐 넣었는데 2분의 1 들어가면 정확하게 맞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실수배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평행하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다 쓸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그 비율이 3 맞아요? 1분의 3 3이에요. 기울기니까. 맞아요? 얘도 사실 기울기 3 아니에요? 왜? 원점을 기준을 잡았으니까 전부 다. 그쵸? 기울기가 동일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단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단원은 어려운 단원이 아니야. 여기 챕터는 어렵지 않아. 기본적으로 어떤 거야? 그냥 좌표 싸움인 거야. 좌표 싸움. 좌표 가지고 그냥 이제 노름하겠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했어. 지금 여기는 A, B 벡터 그대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A 벡터에다가 B 벡터 이건데
맞아요? 실제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 E1 벡터 더하기 3 E2 벡터 더하기 2 E1 벡터 더하기 6 E2 벡터 이렇게 된단 말이야. A 벡터, B 벡터 원래. 맞아요? 그럼 동류한끼리 묶어서 계산하잖아요. E1은 E1끼리, E2는 E2끼리.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3 E1 벡터 더하기 9 E2 벡터. 그럼 어떻게 표시해야 돼? 3,9라고 표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실제적으로 저 잡고 두 개를 더한 거야. 같다는 거야. 얘는 벡터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벡터기 때문에. 또 일반 잡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당연히. 1,2랑 2,3 어떻게 더할 건데? 일반 점과 점을 어떻게 더할 거냐는 거야. 얘는 벡터의 그 합력 때문에 이렇게 더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뺀다는 건 무슨 말이야? A 벡터에서 B 벡터 빼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은 계산법인 거야. 똑같은 계산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반대방이 역벡터로 가겠다. 라는 것을 하는 거야. 이게 간섭. 그쵸? 파동으로 치면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계속. 이런 것들을. 이해되겠어요? 혹시? 어렵지 않죠? 페이지 123쪽. 자, 한번 나타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나타내주세요. 그죠? E1 벡터가 오른쪽으로 한 칸, 그리고 E2 벡터가 위로 한 칸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그럼 1번. 어떻게 표시해달라는 거야? 얘는 순서쌍으로 표시해달라는 거야. 순서쌍. 몇 콤마면 2 콤마 마이너스 5 하고 끝나는 거라고. 그럼 두 번째는 E1 벡터 안 보이죠? 그럼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0 콤마 마이너스 5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야. 세 번째는 마이너스 3 콤마 1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마이너스 3 E1 벡터 더하기 2 E2 벡터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야. 네 번째 거는 그냥 4 E1 벡터 이게 끝인 거야. 뭐 어렵지 않네 이런 거야. 어렵지 않네. 그죠?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를 구하러봤어. 맞아요? 벡터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맞나요? 루트 씌워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생각해보면 돼요. 그럼 얘는 당연히 첫 번째 건 7이겠죠. 맞나요? 두 번째 건 얼마가 돼? 5가 되겠죠. 뭐 그런 거 얘기한다는 거야. 어렵지 않아. 131번. 자, A 벡터랑 B 벡터 당연히 같으려면 어떻게 돼? X 성분은 X 성분끼리. 맞아요? Y 성분은 Y 성분끼리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n 플러스 2n이 3 돼야 되고 2n 플러스 n이 6 돼야 돼. 맞아요? 그래서 m은 3, n은 0 이런 게 나와달라는 거예요. 뭐 무슨 방정식이야 이게? 그냥 연립 방정식이야. 그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지. n-m은 2가 돼야 되고 3 플러스 m은 4가 돼야 돼. 벌써 m이 나왔네. m은 1, n은 3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진짜 쉬워 여기는. 그래서 저번 시간 게 어려웠고 이번 시간 게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132번 두 개 어떻게 달라? 연산해달라. 맞나요? 그럼 어떻게? 2배 먼저 하고 3배 먼저 해서 빼줘 이런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9, 마이너스 16 이렇게 천천히 구해달라는 거예요. 천천히 계산을 해서. 두 번째 거는 먼저 연산부터 하세요. 앞에 거 6a 벡터 뒤에 거 마이너스 6a 벡터 없어집니다. 그쵸? 먼저 대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두 번째 거 3b 벡터 플러스 4b 벡터 7b 벡터 맞나요? b 벡터 그냥 7배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7, 28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야. 옛날에 다항식 할 때도 우리 먼저 대입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깔끔하게 만든 상태에서 마지막에만 대입했어요. 그쵸? 그 방법을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133번 성분으로 나타내달라. 맞아요? 자 이제 성분 나왔는데요. A가 3,2고 B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야. 자 성분이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자 AB 벡터 표현해달래요. 맞아요? 자 우리 벡터의 뺄셈을 한 지지난 시간 정도에 배웠어요. 그쵸? 설날 전주인가요? 그쯤에 배웠거든요.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했냐면 5B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 앞뒤 뒤앞 그거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앞뒤 뒤앞 맞나요? 근데 5B 벡터가 누구냐면 위치 벡터야. 얘 그대로 따오는 거라고. B 벡터 그 자체니까. 5A 벡터도 위치 벡터야. 그대로 따온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적어달라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를 계산해달라 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즉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3, 4 보면 방면으로 간다. 즉 벡터의 뺄셈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두 번째 AB 벡터 구해달라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어떻게? 5B-5A 됐나요? 5B-5A 그래서 두 개를 빼게 되면은 6,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근데 같이 뭘 도 구해달래요? 크기는 뭐 하면 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성분이에요. 성분 X 성분, Y 성분. 근데 우리 누구랑 똑같아? 사실 점이랑 똑같아. 우리가 좌표에서 보던 점이랑 똑같으니까 약간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계산할 때도 비슷하게 보고 다만 크기 계산할 때만 그대로 이용하게 되고 덧셈과 뺄셈에서도 그대로 이용하더라. 이 정도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제 5번으로 가봅시다. 자, 예제 5번 보시면 자 뒤에부터 볼게요. 이 X벡터 마이너스 2A 벡터는 X벡터 플러스 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 뭐 구해달래요? X벡터 구해달래요.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X는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X는 X끼리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이제 옮겨 씁니다. 그러면 X벡터는 3A 벡터 3B 벡터 됐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문제 나와 있다. A 벡터, B 벡터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럼 요건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거 같은 경우 아까처럼 A, B, C를 먼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A 벡터 그 다음 마이너스 4B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벡터 뭐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마지막 뭐 하라는 거야? 그 상태에서 대입해서 마무리를 지어달라 이런 문제인 거야. 그죠? 결국 이제는 좌표로 가달라. 이제 좌표로 가달라.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예제 6번으로 가봅시다. 자, 예제 6번 보시면 A 벡터는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B 벡터는 3,4 C 벡터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 뭐 물어봤냐면 C 벡터는 KA 벡터 플러스 LB 벡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뭐 구해달라는 거야? 아 이거 방정식 같은데? 연립방정식 같은데? 먼저 생각 좀 해봐야 된다는 거야. 왜? 테이프해보면 되잖아. C 벡터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벡터였고 KA 벡터 K를 곱해달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실수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LB 벡터 얘를 L배 했다는 거야. L배 그래서 3L, 4L이 될 거야. 근데 성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X는 X끼리 가야 되고 Y는 Y끼리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K 더하기 3L, K 더하기 4L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면 얘랑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같아야 돼. 항등식이 되어버리는 거야. 항등식. 항등식이라면 무슨 말이야? X는 X끼리, Y는 Y끼리 결국 연립할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쵸? 요 정도 연립은 여러분이 더 잘하시잖아요. 저보다. 그쵸? 제가 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못하거든요. 됐나요? 예, 7번으로 가볼까요? 자, 예, 7번 보시면 A, B 벡터와 C, D 벡터가 같았으면 좋겠다. 됐나요? 그럼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 어떤 게 있냐면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거야. 앞에 것부터 생각해보면 5B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 이렇게 되고 뒤에 거 같은 경우는 5D 벡터 마이너스 5C 벡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위치 벡터가 뭐였냐? 원점을 이용하는 친구들. 그거를 각각 B 벡터, A 벡터, D 벡터, C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럼 문제를 보면은 얘가 다 나와 있는 거잖아. 어떻게 나와 있어? 1, 마이너스 1에서 3,1을 빼고
OD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해야 되는 좌표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는 빼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리고 얘가 넘어오면 되죠, 사실. 넘어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2,0이 D 벡터가 되었다. 이렇게 그냥 표시하면 된다는 거야, 천천히. 표시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D 벡터입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지. 그 점의 위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야. 진짜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어. 여기만큼 쉬운 게 잘 없죠. 그렇죠? 오히려 2차 곡선보다 여기가 나올걸? 확실히. 예제 8번 봅시다. 예제 8번은 조금 쉬우게 해볼까?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는 게 평행이에요. 평행.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평행이나 내분점 외분점인 문제가 좀 많을 겁니다. 아까도 물어봤던 게 내분점 외분점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강해지면 아마 여기는 부담 없이 넘어갈 거예요. A 벡터가 4,4고요. 그 다음에 B 벡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C 벡터가 마이너스 1,5일 때 A 벡터 플러스 K, B 벡터와 C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서로 평행하대요. 평행. 평행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평행이면 우리는 실수배로 같아야 된다. 실수배. 맞나요?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실수배로 같아야 된다. 실수배로. 됐나요? 그럼 먼저 어떻게? 조금만 계산해놓고 하자. 조금만 계산해놓고. A 벡터 그대로니까 얘만 조금 적용해서 두 개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예요. 그러면은 4 플러스 2K 4 마이너스 K K 와 C 벡터에서 A 벡터 빼달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5, 1 이 친구 됐나요? 근데 이 벡터 즉 4 플러스 2K 벡터, 4 마이너스 K 벡터는 마이너스 5, 1에 몇 배 됐는지 알 수는 없다 이거야. 평행하면 무조건 실수배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그럼 뭐 하면 돼? 아 얘는 마이너스 5t t가 된 거잖아요. 5t, t 됐나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또 무슨 식이 되는 거야? 또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야. 계속 패턴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나올 게 패턴이 그거밖에. 그럼 왜 이 단원을 조금 쉽게 내줬을까? 다음 단원이 내적이라서요. 내적이라서.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까요? 일단 아직 안 끝났고. 자 이제 또 나오네요. 자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5,1,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8, 그 다음 C라는 친구는 3,3입니다. 점 P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PA 벡터 더하기 PC 벡터, PB 벡터 더하기 PC 벡터 합이 6이 되었다. 크기가 6이라는 거예요. 크기가 6. 됐나요? 그때 P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P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됐죠? 자 일단 또 무슨 작용할 것 같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위치 벡터 이용해서 뺄셈만 될 거야. 뺄셈. 됐나요? 그럼 봐봐. 5a-5p, 5b-5p, 5c-5p야. 그 5p가 몇 개 나와? 3개 나오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3, 5p 벡터 이렇게 줬다. 3, 5p 벡터. 됐나요? 그리고 5a, 5b, 5c는 전부 다 플러스였던 친구들이야. 플러스였던 건 얘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싹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게 위치 벡터 그 자체니까. 그래서 위치 벡터라서 그대로 더해주면은 뭐지? 3? 마이너스 3, 12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근데 지금 절대값 씌워져 있잖아요. 절대값은 무슨 의미야? 크기야, 크기. 그래서 일단 OP에 대해서 P 좌표가 안 나왔으니까 x, y를 잠깐 할까요? 쉽게 x, y를 할까요? 그럼 얘 마무리 좀 짓고 먼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12 마이너스 3y
벡터가 됩니다. 이거 벡터예요. 정확히 말하면 벡터예요. 아직. 그쵸? 그거의 크기를 물어본 거야. 됐어요?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카토 3-3x의 제곱 더하기 12-3y의 제곱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얼마 되었다? 결국 6이 되었다. 다음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일까요? 원이죠. 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났고 됐죠? 원 아니면 타원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최고차는 계수가 똑같죠. 9로 맞나요? 그럼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3x 플러스 3 제곱 더하기 3y 마이너스 12의 제곱은 36이고 그쵸? 양변을 9로 나눌 거예요. 9로 나누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 즉 중심이 마이너스 1,4고 반지름은 2짜리. 그래서 넓이는 4.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좀 어려웠던 거 있어요? 귀찮아 죽겠죠? 그쵸? 단순 연산이 좀 더 많죠, 오히려. 여기 파트가. 그쵸? 앞 단원에 비해서 좀 단순 연산이 좀 많은 파트예요. 그쵸? 잠깐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의 내적이라는 녀석이 제일 중요해요. 이 벡터 안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이 내적 가지고도 뒤에 이어져서 조금씩 풀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마디를 더 적었어요. 사실 내적과 외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원래 안쪽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바깥쪽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외적이라는 표현을 사실 언제 배우냐면 대학교 때 배워요. 대학교 때. 저는 대학 수학이고요. 그래서 표시가 두 개가 달라요. 두 개의 표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일단 표시부터 좀 보여드리면은 두 벡터 A, B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내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정확하게 표시하면 얘는 이런 기호도 써요. 정확히. 이렇게 외적 기호를 이렇게 쓰거든요. 선생님 저 둘 다 곱한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건 합성함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쵸? 합성함수 읽을 때 f of g 또는 f 서클 g 이렇게 읽잖아요. 그쵸? 근데 가끔 어떤 선생님께서는 닷으로 읽을 때 있어요. dot 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닷으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내적이 닷이에요. 내적이 닷으로 읽고 a 닷 b 이런 식으로 읽고요. a 닷 b 이렇게 읽고요. 그냥 사실 그게 더 어려워요. 그냥 a b 내적 뭐 이렇게 읽는 게 더 빠르지. 내적한다 이런 의미가 조금 더 우리는 한국어가 좀 더 빠를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내적과 외적의 차이가 뭘까 이거야. 사실은 내적과 외적의 차이. 내적이라는 것은요 두 벡터가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 즉 이 내적의 의미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기울어진 정도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기울어진 정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기울어졌나? 이만큼 기울어졌나? 어느 정도 같이 가고 있나? 이걸 확인하고 싶다는 게 내적인 거예요. 그 외적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두 벡터가 있어. 두 벡터가 있는데 동시에 수직하는 녀석은 동시에 직교로 만나는 녀석은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가? 이런 걸 조사하고 싶었던 거. 근데 그걸 가려면은 2D에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그건 3D까지 가야 되는 거야. 왜? 직선이 있으면 그거에 수직이려면 코칭이 뛰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하나가 아니잖아. 직선이 두 개잖아. 두 개에 대해서 수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거 질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게 사실은 외적이라서 그 외적을 여기서 안 배운다는 거야. 나중에 뭐 이공계로 가시는 분들은 행렬과 벡터라는 과목에서 또는 선형대수라고 하는 과목에서 배울 겁니다. 선형대수. 그 리니어 일지브라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벡터, 기본 벡터랑 그리고 뭐 1차 결합 해가지고 방정식 사실 그런 것들 가지고 좀 많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외적은 지금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 없고 우리는 내적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내적. 됐나요? 근데 이 내적은 증명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 만든 거야. 정의야. 그래서 정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세타를 어떻게 가정한 거냐면 0도부터 90도 사이, 즉 0에서부터 2분의 8까지를 가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호두법을 바꾸면 2분의 파이까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기울어졌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의 정의가 뭐냐면은 절대값 A 벡터, B 벡터,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야. 무슨 의미냐. 이거 정의예요. 증명 불가능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A 벡터 코사인 세타 이거를 조금 얘기해 볼 거야. A 벡터 코사인 세타. 그게 뭐냐면 여기에 수직을 내려요. 수직을 내려요. 그럼 여기 점을 H라고 얘기를 해보자. H. 됐나요? H라고 한다면 A 벡터 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아요? 90도 있으니까 코사인 하면은 여기가 돼요. 맞나요? 즉 A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를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만약 5라고 한다면 5AB라고 한다면 5H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5H 벡터의 크기. 그러면 실제로 얘 둘의 곱은 어떤 느낌이냐면 B 벡터와 OH 벡터의 크기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B 벡터와 OH 벡터는 사실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 근데 얼마나 길이가 짧고 길고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의 정의라는 거예요. 내적의 정의. 그러면 꼭 세타가 이 범위라는 건 없잖아요. 0에서 90도라는 보장은 없잖아. 넘어갈 수도 있잖아. B 벡터가 이렇게 있고 A 벡터가 이렇게 있는 경우. A 벡터가 이렇게 있는 경우. 그래서 O가 여기 있고 여기 A, B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장선을 생각해서 수직을 내린 다음에 됐어요?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반대 방향. 그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네요. 얼마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내적이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를 세타로 하겠지. 사이각을. 근데 우린 코사인은 2, 4, 5면 가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요? 음수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이제 삼각함수가 살짝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삼각함수 쓰이면서 동시에 코사인 나왔잖아. 하필 나온 게 코사인이잖아. 그래서 코사인 법칙도 가끔은 이용합니다. 가끔은 코사인 법칙도. 까먹을 듯 해도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내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건 내적에 대해서. 됐나요? 그러면 잠시 볼까요? 증명할 거야. 이렇게 생겼다. 저 이상한 짓 할 거예요. 지저분해질 거거든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됐죠? 저도 원하진 않아요.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원래 OA 벡터를 A 벡터라고 얘기하고 OB 벡터를 B 벡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OH 벡터를 K A 벡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됐나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A 벡터 내적 B 벡터는요. 됐나요? AB 내적은요. 어떻게 되냐면 저기 정의에 의해서 A 벡터, B 벡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얘가 누구라고? B 벡터, 코사인 하면은 OH 벡터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A 벡터, OH 벡터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근데 OH 벡터 대신 누굴 적어도 돼? 얘 적어도 돼. 그치? 그래서 A 벡터 크기 곱하기 K A 벡터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럼 K는 사실 실수배니까 밖으로 꺼내도 돼. 맞잖아요? 실수배니까. 근데 A 벡터는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죠. 맞나요? 얘의 식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이렇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위치부터 0,0을 기준 잡았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피타고라스를 좀 써볼까요? 피타고라스? 지저분하게 갈 거예요. 되게 지저분. 제가 어떻게 증명했더라? 선생님도 까먹었거든요.
증명 과정을 지금 선생님도 살짝 까먹어가지고요. 좀 보면서 할게요. 죄송하지만. 이 친구를 이제 뺄셈, 벡터의 뺄셈으로 갈 거예요. 벡터의 뺄셈. 이렇게. 빼기지 참. 됐죠? 되셨나요? 표현해볼까? 표현해볼까? 자, 그럼 H좌표가 필요하잖아, 우리는. 맞아요? H좌표는 아까 실수변이다 했어. 맞아요? 실수변이기 때문에 H좌표가 나와요. K, A1 벡터, A1, K, A2라고 이렇게 좌표가 나와요. 할 거야. 진짜로 할 거야. 한 번만 더 적고 할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로 적을 건데요. OH에서 얘 뺄 거야. 이렇게 돼요. 식이 얼마나 지저분해질지 이제 감이 오시나? 여기 적었습니다. 됐나요? 요거 적었어요. 됐죠? 선생님 뭘 증명하려고 이걸 적는 거예요? 오늘 하겠지. 그치? 적었어요, 일단. 됐죠? 계속 증명할게요. 혹시 제가 계산 중간에 틀릴 수 있거든요. 안 잡아주시면 저도 걷잡을 수 없으니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요. 다 날아가거든요, 이렇게는. 그리고 K가 여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든. K가. 하나씩 정도는 날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K 있는 친구와 K 없는 친구를 묶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똑같은 녀석이 이렇게 있고 똑같은 녀석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되고요. 됐죠? K 없는 친구 요 두 놈이거든요. 그쵸? 두 놈을 어떻게 하냐면 넘길 거예요. 어차피 이쪽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2배의 A1, B1 더하기 A2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2랑 2가 날라가요.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혹시 되셨어요? 아까 저기 4적 있었죠? 맞아요? 4적. 요거 아니야? 맞아? 다 했어, 증명. 내적을 구하는 건 얘는 증명이 됩니다. 얘는 증명이 되는 친구라서 증명을 하고. 그럼 얘가 어떤 원리냐면 두 좌표를 어떻게 따는 거야? 두 좌표끼리 곱해서 더 했다 이거야.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해서 맞아요?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서 짠 하고 끝났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즉 우리는 내적에 대해서 두 개의 공식 다 알고 있어야 돼. 두 개의 공식 다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당연히 정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까지. 이렇게 자유자재를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유자재. 됐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는 뭘까요? 이거야. 같은 놈이잖아. 맞아요? 그럼 실제로 공식처럼 적어보는 거야. A 벡터 크기 코사인 얼마가 돼요? 같은 방향이니까 0이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돼? 1이잖아.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야. 실제로.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내적이라는 친구는 사실 식이 아니야. 알고 보면 얘도 값이고 얘도 값이고 얘도 값이야. 맞아요? 얘도 값이고 얘도 값이고 전부 다 값이란 말이야. 누구랑 비슷하냐면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은 숫자부터 숫자까지라고 나와 있으면 무조건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중간에 문자가 이상하게 끼지 않는 이상은 숫자부터 숫자까지 무조건 상수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한해서는 그 0부터 뭐까지 돼 있는 그 녀석을 A로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던 문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적은 값이에요. 값. 즉 얘 미분하면 0인 거야. 무조건. 무조건 0인 거야. 상수라는 거야. 상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공식이 저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저 두 녀석. 그래서 진짜 까다로운 거예요. 진짜 까다로워. 그래서 만약에 AB 벡터가 평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 조금만 지울게요. 공식 하나 적어놓고 할까? 만약에 AB 벡터가 평행하다면으로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그럼 우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 A 벡터는 K, B 벡터여야 하더라. 맞나요? 그럼 내적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야? 내적하면 AB 벡터 내적하면 A 벡터, B 벡터 코사인 얼마가 돼요? 둘 중에 하나야. 평행하기 때문에 0도일지 뒤집어서 가서 180도일지는 모르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야.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지는 모른다는 거잖아. 맞아요? 위치 벡터를 옮기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0도나 180도를 이용하게 돼요. 0도나 180도. 그럼 코사인 값은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필마로 나온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적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얘는 필마로 붙게 되고요. 필마로 붙게 되고 그 다음에 A 벡터 대신에 K, B 벡터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K 곱하기 B 벡터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뜨게 된다는 거야. 즉 플러스 마이너스로 뜨게 돼요. 그럼 만약에 A 벡터와 B 벡터, B 표시 오랜만에 보죠? 그쵸? 중학교 1학년 이후 거의 못 봤을 텐데. 그쵸? 요거 아니에요. 알겠죠? 수직 표시잖아요. 그쵸? 수직 표시를 딱 봤을 때 우리 수직이다. 그러면 얘 공식 쓰면 어떻게 돼?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90이 된단 말이야. 코사인 90 얼마야? 0이야. 그래서 얘가 얼마 되는 거야? 내적하면 0이 된다는 거야. 0. 즉 내적해서 0 되는 친구는 무조건 수직이라는 거야. 내적해서 0 되는 건 수직. 됐어요? 그리고 평행할 때는 실수배처럼 적용이 된다는 거야. 실수배처럼. 요 두 녀석을 이제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셨나요? 잠깐 문제 간단한 것만 좀 볼까요? 내적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로는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이렇게 포개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벡터에 포개져요. 다른 벡터가. 포개졌을 때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얼마나 같은 세기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게 다야. 어떤 건 더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A 더 길어 요만큼 갔으면 이렇게 수직 내려가지고 더 멀리 가 너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내적이에요. 그래서 내적은 너무 추상이야. 너무 추상적이고 사실 헷갈리게 돼 있어. 왜냐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벡터의 성분처럼 좌표 딱 찍으면 아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얘는 이만큼 이만큼 같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파트가 추상적인 파트이면서 동시에 조금 어렵게 애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적이 어렵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둘이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게 내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145번 A, B 벡터의 내적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값들을 주어졌죠. 맞나요? 자, A 벡터 크기는 4인가요? 4고 B 벡터 크기는 3이래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식 적어달라는 거야? A 벡터, B 벡터 내적은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고 시작해달라 이거야. 근데 이미 앞에는 12로 고정이 돼 있는 거야. 맞아요? 그 뒤에 뭘 곱해달라? 첫 번째 거는 코사인 30. 코사인 30 얼마? 2분의 루트 3. 됐나요? 그걸 적어달라 이거야. 곱해달라 이거야. 맞나요? 6루트 3. 됐어요? 두 번째 코사인 120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됐나요? 삼각함수 물어본 거야. 사실 이 파트 삼각함수 물어본 거야.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180 마이너스 1이겠죠? 코사인 값은. 맞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됐나요? 두 번째 꼭 이렇게만 구해야 돼? 아니 어떤 방법도 있다? 좌표로 본다면 벡터의 성분으로 본다면 우리는 A1, B1 더하기 A2, B2로 볼 수 있다. 난 그거 방금 증명해낸 거라고. 아까 여기 쭉 적으면서 말이야. 좀 복잡했어도. 그러면 봐. 146번 같은 거 어떻게 하겠다? X 성분끼리 마이너스 12, Y 성분끼리 12, 0이네 이거야. 그쵸? 그럼 얘 둘은 어떤 관계라는 거야? 둘은 수직 관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거 6, 두 번째 거 마이너스 4 더하면은 2가 됩니다. 하고 끝나는 거라고. 세 번째 거 마이너스 10 뒤에는 0, 마이너스 10 하고 끝나는 거야. 됐나요? 오늘은 기본까지만 할 겁니다. 됐죠? 자, 예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예제 10번 보시면요. 삼각형이라 돼, 정삼각형이네요. 정삼각형은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OA 내적 OB예요. OA 내적 OB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 써달라는 거야. 이거 써달라는 거야. 왜? OA도 2고 OB도 2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달라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OA 내적 OB 같은 경우는 OA 크기 2, OB 크기 2. 그 사이는 정삼각형 때문에 60도. 코사인 60. 이거 미리지. 내가 큰일 날 뻔했다. 그쵸? 그래서 얼마? 2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사인 60이랑 헷갈릴 뻔했어요. 그쵸? 자, 두 번째. OA 벡터 그리고 OM 벡터 이렇게 돼 있어요. 맞나요? 자, 정삼각형은 사실 이등변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은. 됐죠? 그 말은 이등분하는 선이 생기면 무조건 여기는 90도가 된다. 수직 이등분한다. 맞나요? 그리고 똑같은 거는 꼭지각을 이등분한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가 몇 도라는 걸 얘기하고 30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2대 1대 루트 3에 대해서 길이까지 다 구할 수 있더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사인 코사인 그럼 왜 이러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코사인 30까지. 세 번째 거는 OM, AB, OM, AB 쌤 안 이어져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할 필요가 없어. 왜? 수직. 무조건 제로. 이런 거야. 무조건 제로. 됐죠? 근데 이 문제를 선생님은 조금 이제 4, 5번은 다르게 풀 건데 조금 다르게 풀 건데 얘를 좌표로 갈 거야. 좌표로. 좌표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좌표축을 만들고 A 좌표와 B 좌표를 다 정해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맞아요? 여기는 1, 루트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여기 이 절반이고 높이 루트 3 때문에. 좌표로 만들어 보자 이거야. 차라리. 됐나요? M 좌표도 나와요. M 좌표도 나와요. 왜? A, B의 중점이라서 2분의 3, 2분의 루트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됐나요? 그럼 제가 4번, 5번 어떻게 풀 거냐? OA 내적 AB 그럼 뭐 OA가 뭐야? 요거 쓸 거라는 거야. 이거 쓸 거라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AB는 B에서 A 빼는 거예요. B에서 A 빼는 거예요. OB-OA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성분끼리 빼면은 1, 루트 3인가요?
됐나요? 내가 이걸 바꾼 이유는 뭐야? 나는 여기는 두 번째 있는 녀석을 쓰기 위해서. 됐어요? 때로 이 녀석이 조금 빠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1, 3 답은 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이렇게도 끝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다섯 번째 있는 친구 5A 끝났어요. 맞아요? 5A는 뭐예요? 4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 내적하면은 아까 누구 된다고?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 맞나요? 그런 거 얘기하고 싶어. 즉 만약에 너무 안 보인다, 너무 빡세다, 그럼 그 도형은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정삼각형 이런 도형이 너무 많이 나와. 문제들이 정육각형이어도 할 수 있어. 그런 것들. 가끔은 좌표가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됐죠? 좌표 변환을 해보라는 거예요. 좌표 변환. 그래서 둘 다 방법이 있어요. 둘 다.